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이 시간엔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19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을 찍는 오늘이 3월 24일이고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이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 2교시 수학 시험을 치르고 있겠네요. 자, 모의고사 이후에는 4월 말부터 각 학교별로 1학기 중간고사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별 중간고사 출제 경향과 시험 대비에 대해서 수학달인 이재호 원장님, 그리고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인 송프로 선생님을 모시고 사이다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수달 원장님, 송프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달 원장님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예? 네, 간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친정집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어디 잠수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니 잠수 탔다기보다는 이제 신학기 준비하고 예. 또 뭐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 또 저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예. 잠깐 병원도 갔다 왔어요. 잠깐 병원에요. 네. 무슨 큰 병이신가요? 아니 큰 병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렇군요. 이유는 네. 제가 난청 때문에 예. 갑자기 이제 입원을 해서 아마 오늘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네.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아.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네. 왜 이제 통학하면서 예. 귀에다 이어폰 끼고 다니는 친구들 네, 거의 난청 위험한 병이니까 꼭 뭐 자제분이라면 뭐 자제분들 학생 본인들이라면 본인들도 꼭 이어폰을 빼고 다닐 수 있도록 네.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가끔 듣든가, 갖고, 네. 그러니까 이어폰을 자주 끼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난청의 어떤 위험이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네. 우리 이재호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꼭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송프로 선생님은 지난번 투셈 영어 네. 저희 사이다 스쿨에서 이제 개국 알림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뭐 변화가 좀 있었나요? 구독자 수라든지 뭐 조회수라든지. 네, 역시 사이다 스쿨의 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네.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래요? 구독자 수가 네. 많이 늘었어요. 뭐 사이다 스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고 물론 영향이 뭐 조금은 그러니까 있었겠지만 구독자 수가 원래 한 2명이었는데 투셈이니까 네. 두 명.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네. 원래 이제 그 개설한 그 아이디어 네. 이건 구독자 수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아이디어하고 예. 또 이제 우리 함쌤 네. 개인 아이디로 예. 구독자를 이제 눌러놨죠. 네. 그래서 2명이었죠. 네, 근데 10배 늘었습니다. 20명이 넘었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뭐 천리길도 한 걸음 붙고 뭐 시작이 반인데 네, 스타트가 대단하십니다. 네, 앞으로도 구독자 수 빵빵하게 늘고 조회수도 늘고 더 이제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좀 더 네. 갖고 또 워낙 또 청주 시내에서 강의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라 네. 아마 잘 될 것 같고 네. 그 유익한 정보 좀 많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다 줄 거야. 하실 거야. 예. 가요 제목 아니고 네. 모토가 되겠네요. 투쌤 네. 채널의 모토 다 줄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다 줄 거야를 말씀드려서 네.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영업 기밀들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또 뭐 교육계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업 기밀을 이제 빵빵 터트려 줘야죠. 네.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니까. 네, 제가 유튜브를 그 이제 또 보다 보면 네. 링크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뭐 이제 입시랑 뭐 이런 채널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거기를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입시 영어 쪽으로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가면 네. 이건 상당히 영업 기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선빵을 치고 나간다라는 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먼저 치고 나가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이제 네. 방영이 되면 네. 이제 그 뒤에 후발주자는 그건 못 쓰는 거지. 네. 근데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예. 벤치마킹을 아니 왜냐면 이제 하는 영업 기밀 노출하면은 네. 어?
학원이 안 될까봐. 아니죠. 이게 원조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원조이기 때문에 영업 기밀이 뭐 노출이 되고 방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영업 기밀의 원조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댓글 리뷰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아님, 두 원장님의 투쌤 영어 채널 구독하러 고고. 투썸 플레이스 아니고 투쌤 영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원장님들의 끈끈한 찐 우정 보기 좋습니다. 자, 유리아님 댓글에 대해서 우리 송프로 선생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뭐 늘 감사드리죠. 네. 유리아님이 구독자 중에서 가장 열렬한 네. 구독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원장님들이라는 것은 저희하고 이제 그죠? 또 사이다 스쿨, 네. 또 우리 김 프로님,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정이 찐하죠. 네. 찐합니다. 네, 찐합니다. 근데 왠지 뉘앙스가 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로만 찌르는 거 아니시겠어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그럼 어떻게 해야 찐,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뉘앙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성이 없어. 찐합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유리한님 응원의 댓글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가로수님은 투쌤 영어 그 청주 지역 교육 채널이라 더 반갑네요. 고1 중간고사 걱정입니다. 국어 수학 대비법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투쌤 영어가 뭐 물론 이제 그 전국 단위 어떤 그런 포맷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청주 지역 교육 채널로는 영어로는 또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지역 학교 정보를 드릴 거예요. 지역 학교 정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 뭐 이거 그 순서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서원고인데 네. 뭐 서원고가 있으면 S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칭할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왜냐면 로컬이긴 한데 네. 좀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제 전국 단위로도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서 학교 명칭을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을 거고요.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뭐 세관고는 뭐 SK고 네. 뭐 이런 식으로 SW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니셜로 좀 부를 거예요. 아. 그래서 이니셜 딱 떠오르면 어떤 학교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전에 로컬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앞에 글자 하나 더 붙여서 네. 글로컬 방송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렇죠? 글로벌, 로컬 네, 네. 합쳐서 글로컬. 역시 영어가 되셔. 가방 그림이셔서 영어가 좀 되죠. 예, 글로컬 방송을 지향하는 네, 네.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는 우리 투쌤 네. 영어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영어 대비법을 우리 투쌤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그 수달 원장님께서 수학 대비법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조금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갈까요? 예. 네. 뭐 가로스님은 처음 이렇게 댓글 보는 분 같은데 네. 일단 뭐 고등학교 입학하셨으니까 일단 입학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틀리게 네. 시험 준비도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고1 수학 대비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차이점이 있고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대학교 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냥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거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네. 일단 학생들을 기출문제 가지고 네. 시험을 쳐보게 해요. 지금 단계에서 기출문제 전년도 걸로 그렇죠. 네. 그 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결과가 엉망이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 아닌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렇죠. 학생들은 엉망으로 점수가 나온다. 그럼 자기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그렇죠. 파악이 그거를 되겠네요.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45분 동안 네. 테스트지를 평가해보고 네.
두 번째 이제 목표 점수를 정하자. 목표 점수.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몇 점까지 나올 수 있는가. 그럼 목표 점수는 점수도 있겠지만 등급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목표 점수하고 목표 등급을 그렇죠. 정하는 게 좋다. 본인의.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한번 다 공부는 해봤겠지만 네.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잡자.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본인의 약점이 드러난 게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아는 것도 기본 네. 개념을 잡고 모르는 거는 더 잡아야 되고. 왜냐면 기본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문제 속에 기본 개념에 속해 있는 문제들이 다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그 개념을 통해서 유형별 문제 풀이를 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문제 네. 풀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각 학교 부교재 네. 또는 프린트물. 네. 그러니까 부교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 속에 유형별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프린트물을 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별 문제집을 먼저 한번 풀어서 각 단원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가 네.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부교재하고 프린트로 직접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년도 기출 문제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네. 우리 학교 것만 아니라도. 타 학교 것까지. 그렇지. 네. 그걸 가지고 시간 안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뭐냐면 50분 동안 대략 뭐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네. 한 뭐 마킹하는 시간 빼면 45분 정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수학은 검산을 못 해요. 그거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풀어나가면 끝이에요. 검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개당 뭐 2분 뭐 30초 정도 안에 30초 안에. 다 문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산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뭐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엄청나게 있는 학생들은 검사할 시간이 조금은 있겠지만, 조금은 있겠지만 보통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군요. 네.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서 그 자리에서 일단 그렇죠. 전문 용어로 쇼부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왁구를 잘 짜죠. 왁구를 일단 잘 짜고 그 시간에 쇼부를 짜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45분 안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45분 안에 네. 마킹 시간 빼고 45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실수로 틀렸다 뭐 알았는데 틀렸다 뭐 해봐야 뭐예요. 그거는 성적 다 핑계죠. 나왔는 그렇죠. 그렇죠. 핑계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마지막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틀렸던 문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개념이라든가 네.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이제 요 자막으로 해서 네. 우리 수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고1 수학 대비법, 물론 고2, 고3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고2, 고3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고1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중학교 시험에 비해서 처음으로 이제 치르는 시험이니까 그런 7가지 그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민수님께서 역시 가오가 넘치는 사이다 스쿨이네요. 네. 투쌤 영어는 사이다 스쿨 형제 채널인가요? 송쌤, 함쌤, 투쌤 채널도 청주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민수님한테도 우리 송쌤 한마디 하시죠. 예. 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투쌤 영어가 뭐 이제 청주에서 지금 영어 대입 영어 전문 채널로 아마 처음이죠. 처음 개국을 했는데 네. 그 처음이라는 그 상징성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네. 첫사랑, 첫 키스. 네, 근데 이게 첫 키스라는 게 네. 만해 한용우님의 네. 시에 나오거든요. 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 어떤 이런 식구가 있거든요. 몇 살 때 했대요? 그분은? 저 한용우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승려시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건 이제 역사학자한테 역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네. 청주 지역에서 대입 영어 전문 채널로 처음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댓글을 우리 비타맨께서 달아주셨고요. 네. 가오 민수님께서 달아주셨고, 민수님, 네. 그다음에 취해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취했네요. 아, 정신이.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비타맨께서 탐원장님을 사이다 스쿨에서 뵙네요. 고등 영어의 특징 설명이 좋았습니다. 더욱 성장하는 사이다 스쿨과 투쌤 영어 되기를 바랄게요. 이 비타맨 같은 경우는 함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같은데. 지인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하민식 원장님께서 고등 영어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네. 수달 원장님께서 고1 수학의 시험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영상에서 우리 하민식 원장님께서 고등 영어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좋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었네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 리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 중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사이다 토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요 흥덕구 주변 학교, 흥덕구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원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서원고등학교 수학, 영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우리 송프로 선생님, 네. 서원고등학교 영어 출제 경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서원고는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기출 경향이라든가 출제 경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출제 범위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아주 깊이 있고 뭔가 영업 기밀, 이거는 투쌤 영어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문제 사이다 스쿨에서는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아니.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투쌤 채널로 오시라. 네, 아, 이거 그거는- 여기서 네. 많이 컸는데. 그래도 아니 그건 너무 이렇게 그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이제 저희는 이제 프랭클리 스피킹이죠. 정직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거는 좀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이다 스쿨에서는 좀 전반적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그 각 네. 학교별 출제 경향 대비 네. 부분은 영어는 우리 투쌤 네. 영어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거 서원고등학교 출제 경향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출제 범위이고요. 범위요? 예. 출제 범위는 이제 서원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과서와 네. 그다음 직접 모의고사가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교과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전 요번 이제 오늘이 3월 24일 모의고사를 봤으면 오늘- 이 모의고사 네, 오늘 시험 오늘 시험 부분을 시험 내용이 네. 4월 달이나 5월 네. 달에 보는 네. 중간고사에 반영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은 뭐 외부 지문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부교재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하고 직접 모의고사는 공통이에요 거의 거의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은 네. 교과서하고 직접 모의고사를 네. 출제 범위로 포함시키거든요. 이게 거의 공통이고 학교마다 조금 세분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전년도 모의고사까지 추가하는 학교도 있고요. 네. 추가죠. 그리고 뭐 부교재라고 그러죠. 네. 이제 뭐 어떤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거기서 또 일부 범위를 정해서 추가하기도 하고요. 네. 또 외부 지문도 추가가 될 수 있는데 네. 서원고의 특징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뭐 해마다 네, 그래요. 그렇죠. 해마다 예. 해마다 예, 뭐 최근 뭐 5년간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교과서하고 직접 중심으로. 모의고사. 네. 아, 요거를 잘 기억을 더군다나 해주시고. 다른 학교들은 이제 모의고사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서원고는 교과서 비중이 의외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론 모의고사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네. 교과서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네. 거의 출제 비중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주관식 서술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비중이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서원고등학교 내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에 비해서 높은 높다. 편이다. 네, 그리고
높은 편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또 이게 그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서원고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제 금성 출판사에서 네. 나온 네. 그런 교과서인데 네. 이 교과서 난이도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한 편이에요. 금성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에 네. 비해서 조금 수월한 수월한 편이다. 네. 근데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좀 네. 많이 낸다.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부분에서 그렇죠. 변형 문제가 나오겠네요. 교과서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아까 저기 수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기출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해당 교과서 금성 최 이 교과서의 기출 문제들을 뭐 이제 물론 이제 서원고 기출 문제도 있을 거고 타학교도 이제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성 교과서, 네. 금성 출판사 교과서를 네. 채택한 다른 학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다 보면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아, 그 따라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프세요. 그동안 왜냐하면 단연간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뽑을 게 없을 뽑아 정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거의 틀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단원별로 영어는 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랭귀지 포커스라고 해서 언어적으로 뭐 표현이라든가 예. 그다음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서술형은 대부분 교과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랑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 네. 완전 이상한 건 거의 안 나와요. 특히 서원고는. 학습 목표와 연관된 네.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자세한데 이거. 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는 네. 이제 객관식 문제 20문제 나왔다고 예,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20문제. 근데 예. 이게 25문항도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다른 학교, 좀 어려운 학교, 네. 시험률이 좀 더 어려운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적은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학교는 30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서원고등학교는 문항수도 25문제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은. 그러니까 25개 정도 나오는 학교들이 또 다른 학교도 있긴 한데 예. 많이 나오는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적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문의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쨌든 주어진 시간 50분 동안 뭐 풀어야 되는데 마킹 시간 빼더라도 그죠? 47, 8분 남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뭐 일례로 뭐 이제 어떤 그 시고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예,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청주시내. 근데 서원고는 뭐 공부를 충분히 한다면 시간이 오래 남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드리면 서원고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난이도는 높진 않다. 네. 그래서 우리 송프로교에서 서원고등학교 전년도 또는 이제 다 수년간의 어떤 그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서원고등학교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우리 수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작년 거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문제가 이제 18문제가 출제됐는데 네. 객관식이 15개, 주관식이 3개. 근데 이제 서원고 같은 경우는 거의 교과서 부교재에서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네. 그러니까 이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진도들이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단원이 조금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좀 적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네, 시험 시험 범위가 좀 범위는 적었다. 적었는데 보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이 여기 2차 함수까지 그 다음에 뭐 부등식 전까지 보는 학교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단원별로 보면 조금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단원이 항등식 부분, 항등식. 예, 항등식 부분하고 네. 그 복소수, 네, 복소수. 그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예, 특히 2차 함수 부분은 조금 요번 전년도에는 조금 많이 활용돼서 나와서 네. 2차 함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애를 먹었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그러면 킬러 문항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거 킬러 문항이 될 수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킬러 문항이 한두 문제씩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 킬러 문항을 네. 맞아야만 이제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송프로와 수달 원장님께서 서원고등학교 영어 수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서원고등학교 영어 대비법, 내신 영어 대비법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범위만 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 대비법은 좀 유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수능 유형으로 변형되거나 아니면 이제 주간 서술형들이 나오는 건데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그러니까 출제 포커스가 좀 명확합니다. 수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사실 출제 포커스가 명확하고요. 네. 따라서 이제 교과서 대비법하고 모의고사 대비법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 3월 첫째 주부터 학교 진도 처음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시험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나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뭐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교과서가 2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2개가 나왔다 그러면 한 단원당 지문 수가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죠. 네. 지문의 길이가 1.5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 2개가 나왔다. 근데 고등학교 때 2개가 나와 비슷하네. 그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3개가 나오는 거고요. 네. 1.5배니까. 그렇죠. 아. 그 중학교 2개가 네. 나왔지만 똑같은 2개가 아니라 중학교 분량으로 보면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는데 모의고사 지문이 25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안 내시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8개 정도 돼요. 그러면 17개, 최소 16개, 17개는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교과서로 한번 편집을 해보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똑같은 분량으로 편집을 해보잖아요. 네. 그럼 5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길이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들을 쫙 한글 파일로 쫙 그죠? 통합해서 이걸 한 개 교과서 분량으로 나누면 그게 보통 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비해서 늘어난 그 시험 범위가 무려 4배죠. 그러네. 중학교 때 2개관데 네.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정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1.5배니까 3개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을 교과서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5개과가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학교 때 2개과 고등학교 때는 8개. 그렇죠. 그러면 4배가 된다. 이런 그러면 말씀이네요. 한 권이죠. 중학교 교과서 3학년과 한 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범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3월 진도에 맞춰서 네. 시험 대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중순까지 네. 그러니까 아마 셋째 주까지 진도를 거의 끝내거든요. 네. 보통 영어는 진도가 한 달에 한 과 나가요. 거의 한 3주에 한 과? 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범위가 1, 2과인데 교과서 분량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모의고사 공부를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과서는 평상시에 그냥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교과서 수업 진도가 보통 하루에 한 페이지를 채 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습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문 한번 읽어보고 예습 미리 하고. 대략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단어 나오는지만 한번 살펴보는 게 예습이고요. 네. 그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이 시험 공부를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 표시 하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네. 그다음 당일 복습하고, 네. 그다음 주말에 이제 4일치 뭐 보통 이게 4번 들어가거든요. 이 학년들은. 그렇죠. 4단이니까. 그럼 주말에 이제 짬 내서 한 번 더 끝내면 평상시에 이미 사회독이 끝난 상태가 돼야지 나중에 모의고사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모의고사는 3월 24일 날 지나야지 시험지를 받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지문이 교과서보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적어도 2배가 되거든요. 5개과 정도 분량이 네,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서원고등학교가 교과서하고 직접 모의고사로 영어가 나오는데 네. 모의고사 부분을 대비를 하려면 그거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네.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교과서에 대한 준비가 끝내줘야 같이 이루어져야 네. 된다. 그러니까 3월 24일 이전에는 네. 교과서 공부
이미 돼야 되고. 이미 진도만큼 나가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미리 좀 실전감 익히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투출액이 되죠. 네네. 원출액은 교과서, 교과서. 그다음에 다음 출액은 모의고사 대비. 네. 그러면 3월 24일 지나면 첫 번째 출액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교과서가 쭉 이어지는 거죠. 3월 초부터 이어졌던 네, 거고. 시험 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두 번째 출액은 모의고사 지문을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원고등학교 우리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서원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우리 구독자분들 부모님들은 이 부분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10% 말씀드렸어요. 네, 미리 저기를 이렇게 딱 치시는구나,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20%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투쌤 영어. 네, 그다음에 서원고등학교 아까 출제 경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원고등학교 수학 대비,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우리 수달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수학도 마찬가지 지금 뭐 송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영어도 문제를 다양하게 일단은 풀어봐야 된다는 말씀 같으신데 수학도 마찬가지 이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서원고는 부교재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또 문제가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네. 그 교과서하고 문제집을 최소 2-3번 정도씩은 한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반복 학습을 좀 해줘야 네, 된다는 거죠. 보통 학생들은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 나오는 또 이제 기본 개념 문제와 사고력 문제가 있는데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원리와 개념 네. 성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한 줄, 두 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A는 2줄 갖고 문제를 풀고 B는 연습장 반장으로도 못 풀고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그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그 원리를 모르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 개념, 성질을 파악을 해야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당구용어로 치면 한 큐에 그냥 딱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서 알죠. 느낌하니까. 전문 용어로 셀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당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셀이 당하라고 하죠. 셀이 그쪽으로 당하. 딱 모아놓으면 네, 끝이잖아요. 모아놓으면 그치. 근데 이게 공이 너무 멀어져 있거나 하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공과 공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계속 치는데 몰아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힘들게 일정을 내잖아요. 공부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 원리, 성질을 알면 한 줄 풀이로도 정답이 딱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뭐 2줄, 3줄, 4줄 뭐 한 페이지를 다 써도 정답을 못 찾는. 그렇죠. 아니 역시 원리 개념에 충실하신 분이라 네. 당구 칠 때 그렇게 해서 세리를 하시는 그렇죠. 네. 별명이 셀이에요, 셀이. 그 재미없어요. 네. 셀이 원장님. 아니, 수달 원장님하고 당구 치면 재미없어요. 당구 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옛날에 좀 가끔 쳐봤잖아요. 네. 아니 재미가 없어. 다 죽었어요. 원장님 새로 또 이제 학원 오픈하시잖아요. 올해. 네, 근데 학원 이름 아직 못 치셨으면은 네. 뭐 세리 수학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괜찮네. 몰아서 세리. 예, 닉네임이 또 나왔고요. 학원명도 곧바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이제- 거는 원리, 개념, 성질 네.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 네. 수학은 뭐 언어라 국어하고 영어처럼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보편 타당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원리라든가 개념을 알면 그 선생님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네. 나올 수 있는 정답은 다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기본 개념 원리 성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접해서 조금 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수학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저 같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원리 개념에 충실해서 네. 열심히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저 같은 학생들은 그럼 뭐 이재호 수학학원 가야 되겠네. 그렇죠.
이지호 수학학원에 가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리 수학 해줘요. 세리 수학.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원고등학교 영어와 수학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 경향에 맞는 대비법을 우리 두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광고등학교 수학, 영어, 내신 출제 경향과 대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